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인 광명 시흥지구는 총 384만 평의 규모로 3기 신도시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데요.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에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복합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고요. 2027년부터 7만 가구를 차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명 시흥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서 GTX B노선과 연결이 되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상담 내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둡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요즘에 부동산의 핫한 그런 이슈를 좀 많이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론이나 뭐 인터넷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 중에 하나고, 뭐 뉴스를 키시면 부동산 관련된 뉴스에서 항상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오늘은 좀 뭐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뭐 신통계획을 좀 많이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실제 신통계획 들어가 있는 단지, 뭐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의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어떻게 지금 뭐 흐름이 흘러가는지, 그다음에 어디가 좀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시재생 사업 중에 서울시 기본적인 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과거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공공주도로 많이 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로 많이 했고, 뭐 공익의 목적이 많이 크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익의 목적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서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 이제 민간 재개발 가능으로 방향을 좀 많이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직접적으로 많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늘려서 많이 또 들어와서 같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좀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존의 스타일은 이제 과거 서울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존,
과거를 좀 많이 지키고 좀 예전에 뭐 70년대 뭐 60년대 좀 전통적인 것들은 좀 지키면서 같이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보존 관리 위주 정책인데 자,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보존 균형 정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 뭐 다를 수 있는데 보존이 좀 메인이었다면 이제는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걸로 좀 많이 가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과거보다 뭐 부정적으로 뭐 중간 정도 중립적인 뭐 그런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도시 경쟁력 강화하고 그다음 주택 공급 확대, 목적 개발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 정비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뭐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했는데 자, 뭐 민간 재개발 가능한데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 재개발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 전통 시장 오래된 시장 같은 경우에 현대화 사업을 많이 추진했어요. 그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위에 이제 비가 왔을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뭐 천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시장 옆에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하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이제 뭐 시장을 지키는데 자 시장 경쟁력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시장을 아예 통으로 아예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제 보존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개발을 좀 더 힘을 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신규 도시 재생 사업 대상 선정지 5개가 나왔는데, 자, 이 도시 재생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던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부터 보면요, 이 중랑구 망우동 같은 경우에 이제 15만 4천 가구 정도가 이제 이 도시 재생 사업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용답 상가시장, 이 성동구 용답동 일대 상가시장. 자, 여기도 상가시장으로 들어가 있죠. 자, 시장 같은 경우도 14만 9천 호가 이제 대상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지금 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분명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 터전이다 보니까 그거를 지키시려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한 그런 요소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계속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후도가 지속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선정이 됐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독산 2동 같은 경우도 10만 3천 호가 이제 또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 신월 1동 같은 경우도 14만 8천 이 선정이 됐고 화곡동 같은 경우도 화곡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일대가 이제 뭐 중앙시장만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권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시장 권역 일대가 15만 7천 호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5개가 선정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태 지역 같은 게 균형 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올해 여름에 이제 우리가 폭우가 좀 상당히 좀 심하게 됐고 가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좀 많이 안타깝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반지하 주택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뭐 점차적으로 없애겠다 그렇게 이제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맞춰서 이 반지하 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하를 끼고 있는 주택 건물 같은 경우는 노후도 또는 불량 건축물로 기준을 잡는 것들을 20년을 완화했습니다. 자, 30년 기준을 지나야지 노후 건축물로 인정은 되는 부분인데 반지하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대해서는 20년을 완화됐고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니고 빠르면 23년도 시행이 되기 때문에 뭐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인정된다 하면 반지하를 갖고 있는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도 노후 건축물 또는 불량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대폭 넓어졌다는 거고 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이제 반지하에 대한 집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없앤다는 거죠. 물론 뭐 요즘에 짓는 뭐 빌라들 같은 경우 뭐 반지하 자체도 없고 오히려 1층 같은 경우 필로티 구조로 많이 만들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나 뭐 공용 구간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2층부터 주거를 많이 넣다 보니까 뭐 반지하 같은 경우는 뭐 별로 보통 넣는 경우는 없긴 한데 자 그런 부분은 20년 완화됐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서울시에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지금 거의 한 20만 가구가 지금 현재 이 반지하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점차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강제로 뭐 이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주거 환경 열악한 20만 가구에 대해서 20년간 줄여 나가겠다. 그래서 일몰제 구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간 전차적으로 반지하 호수를 점점 없애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 공모 지역 선정 중에서 자,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신통기획 중에서 재개발을 공모하는 지역 중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들이 있죠. 뭐 특정 지역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반지하 과거 어떻게 보면 80년대 또는 뭐 빠른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되겠죠. 보통 80년대 건축물이 많을 텐데 이런 건축물에 대한 밀집 지역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 진행을 할 때에는 공모를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방안을 또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반지하에 대한 부분들, 반지하를 갖고 있는 그 주택들을 노후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재건축으로 좀 이제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서울에 빠르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치 음마나 뭐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다음에 반포 주공 이제 1단지 그다음에 1, 2, 4주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뭐 이 신통기획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빠르게 좀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하고 있고요. 목동 일대 같은 경우도 지금 목동 저 그때 말씀드렸죠. 목동 뭐 6단지부터 해서 다양한 신통기획을 또 추진하고 있거나 또 이제 선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북구의 미아 4-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 신통기획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 뭐 미아 수요일 때 이미 뭐 개발된 지역들은 뭐 개발이 되었고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자, 그동안 뭐 어떤 부분들 점수에서도 뭐 통과하지 못하거나 또는 뭐 이런들은 이해관계들 또는 뭐 신축 밀집도가 있다 보니까 좀 노후도 개선이 돼가지고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미아 4-1구역도 이제 신통기획안이 확정됐다는 것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통기획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지금 20여 곳이 이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지금 신통기획으로 지금 빠르게 진행하는 것들이 결과 나오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우리도 신통기획 한번 재건축을 이제 추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뭐 여의도 한양 아파트나 뭐 대치 미도 아파트, 특히 대치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지금 신통기획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가까워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실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1차, 2차 다 있죠. 그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통기획으로 또 추진하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신통기획 뭐 여의도 올 때가 좀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 플래닝에서 이제 갖고 온 자료입니다. 자, 보면요. 자, 이 지금 보면 노후도에 대해서 체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지날수록 노후도가 상당히 계속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일수록 신규 건물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뭐 IFC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일부 지역도 이제 파란색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들 볼게요. 뭐 시범 아파트나 뭐 환학 아파트, 뭐 대교, 뭐 다양한 아파트 있고, 삼부 아파트 같은 게 모카, 다양한 아파트 다 노후도가 상당히 오래돼 있죠. 자, 이런 여의도동 일대 노후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뭐 신통기획으로 또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 여의나루 이 중심 봤을 때 상업지를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특정 아파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상업지를 끼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0층을 목표로 또는 뭐 최소 49층을 목표로 가겠죠. 자,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진행들이 있을 텐데, 자,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되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뭐 가격이 뭐 비싸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여력 되신 분들은 이제는 여의도가 시간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이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자,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지역들이 노후도가 많이 막 파란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상업지 물론 업무지 이쪽 라인들은 업무지 라인이긴 하겠지만, 자, 만약 노후도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우리 아파트만 노후도 됐다 해서 우리 아파트만 재건축하기에는 또 속도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이라는 거는 어느 한 곳에서 딱 신호탄을 딱 터뜨리고 불이 붙으면 장작이 퍼지듯이 옆에 아파트 단지들도 점점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노후도가 상당히 지금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목동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의도 일대 마찬가지로 특히 목동 같은 경우는 물론 여의도보다는 조금 더 연식은 좀 더 좋긴 하겠지만, 자, 이 옹호구역을 중심으로 위쪽 보면 지금 밑에는 잘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면 뭐 5단지나 옆에 6단지 있고요. 그다음 밑에 이쪽 보면 7단지 있겠죠. 그다음에 뭐 3단지, 2단지, 1단지죠. 자, 일대 노후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 목동 같은 경우에도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떻게든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신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동 일대도 신통이 뭐 선정이 되고 있고, 지금 다른 아파트 단지 목동 6단지를 제외한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일단 스톱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완화를 시켜주는 정책이 나오면 어쨌든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다만 이제 뭐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다 따라서 이제 금융 비용이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뭐 이주비에 비용도 발생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추진하는데 다양한 비용들이 있을 텐데, 이런 비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한 눈치 싸움, 어떻게 보면 뭐 만약 금리가 낮았다면 바로 진행됐어도 뭐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기 정책이 지켜보기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도 가능성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뭐 눈치 싸움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아직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년, 2년 사이에 왜냐면 이제 막 속도가 막 불붙고 있을 때는 뭐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아직은 눈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켜보시면서 제가 뭐 여의도 목동뿐만 아니라 지금 뭐 부동산 플랜에 들어가 보면 또 다양하게 노후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 체크하셔서 노후도까지 꼭 체크하신 다음에 접근하신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더 신통기획에 대해서 좀 전문가스러운 그런 투자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치 음마아파트나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고층 아파트로 변화한다는 이야기 최근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또 형태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만 특히나 서울이 변화하는 만큼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이슈 시그널 내용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62번, 2128-8562번입니다.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강서구 방화동 마곡 한숲대림 아파트 32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궁금하고요. 매도 시점도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망 어떨까요? 네, 한번 지금 마곡 한숨대림 아파트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화동 위치를 해 있고요. 보니까 옆에 보면 이제 올림픽대로죠. 올림픽대로와 근데 방화대교를 이용한다고 하면 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좀 한번 가격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자, 가격 보면요. 자, 지금 일단 실거래는 현재는 지금 뭐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32평 기준은 일단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거의 지금 한 금액대나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금액대를 보면 지금 뭐 8억 2천 정도가 이제 32평 정도 금액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뭐 금액적인 부분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일단 뭐 지역적으로 좀 풀어드리면 과거를 볼게요. 과거. 자, 옛날에 보면 이 마곡 한숨 대리 아파트 보면 그냥 방화역에서 멀진 않고 그냥 인근에 뭐 그냥 옆에 뭐 공원 정도 있는 정도 그다음에 계야산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 정도가 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예요. 과거. 자, 과거에 그랬는데 자, 그 이후에 1차적으로 가격 상승을 확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거죠. 밑에. 마곡. 자, 마곡이라는 지역이 엄청 크게 지금도 뭐 들어오고 있지만, 자, 이 지역이 만약에 아파트 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주택 단지 공급 지역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 마곡 한숨 대리 아파트 오르기는 올랐어도 어느 정도 크게 오를 수 있는 영향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 이 마곡 같은 경우는 3만여 가구가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자리는 향후에 모든 게 다 개발됐으면 약 10만여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이 마곡이라는 지역은 일자리 중심적인 개발 지역으로 들어온 지역이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냐? 이 한숨 대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는 마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곡 이 한숨 대리 아파트는 가격 상승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고 이게 마곡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자 밑에 볼게요. 자 밑에 보면요, 이 방화동 일대가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뭐 방화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방화동 일대가 지금 노후된 지역들이 개발되고 깔끔해지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마곡 한숨 대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가격 상승,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죠. 중장기적으로.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고, 다만 이 요소들을 봤을 때 인근에 가양동 일대, 그 다음에 옆에 뭐 등촌동 일대, 이 일대 가격보다 더 오르기에는 쉽지는 않다. 왜냐면 대단지 아파트도 아닐 뿐더러 인근 뭐 방화역이 뭐 지금 현재 뭐 호재라는 건 이거죠. 방화역 같은 경우가 이제 김포로에서 지금 뭐 이야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확실히 기정사실화처럼 되고 있는데, 자 김포 쪽으로 지하철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이 끝자락에 위치한
뭐 마구 한숨 대리 아파트 큰 이익을 보진 않겠지만 이 차량기지 이전이나 여기 위쪽 보면 차량기지 있죠.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뭐 이쪽을 뭐 제가 아파트 단지 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녹지 공간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뭐 그런 개발 수혜 혜택도 어느 정도 조금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쪽 김포공항 라인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지하철 노선도가 4개가 정도 들어온다고, 뭐 공덕역 같은 경우도 지하철 4개 노선 들어오는데, 자, 지하철역이 많아질수록 교통의 핵심 지역이 되는데, 자, 이 김포 같은 경우도 5호선 있죠. 그 다음에 9호선 있고, 그 다음 공항철도 있죠. 그 다음 공항철도 있고,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 있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들어오면 소사 대곡 라인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자, 이 라인도 들으면 벌써 노선이 5개가 넘게 들어오죠. 자, 이런 지하철 노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하면 인근 지역, 뭐 옆에 보면 뭐 송정역 일대 보면 뭐 공항동이죠. 공항동 일대도 지금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실제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지역도 지금 현재 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주택 말씀드렸고, 이 방화동 일대도 지금 현재 뭐 가보시면 현장들이 지금 뭐 상당히 좀 분위기는 상당히 좀 지금 다른 부동산 분위기보다는 약간 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지금 뭐 금액적인 부분 때는 뭐 금액 뭐 서울에서 뭐 9억 미만대라고 하면 뭐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강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아직은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변 지역에서의 개발 수혜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격 상승에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 2차 KCC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매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떨어져서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아파트에 대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네, 한강 신도시 2차 KCC 스위치엔 아파트 같네요. 자, 한번 분석 한번 볼게요. 금액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홍익로는 보는데 34평 금액이 최고가 기준이 2021년 한 12월 되는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거의 한 7억 정도, 거의 6억 9,500 써져 있는데, 자,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지금 현재 실거래 최근에 거래된 게 4억 9천만 원 거래됐습니다.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거의 한 2021년도보다는 오히려 더 하락한 폭이 있는데, 일단 한번 지역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살기에는 뭐 좋을 거예요. 살기에는 뭐 공원, 녹지 공간도 좋을 거고, 한강 신도시다 보니까 옆에 뭐 인프라나 뭐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잘 되어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약간 저 말씀드린 약간 좀 어중간한 입지에 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한강 신도시에서 이왕이면 만약에 그냥 굳이 간다면 운양역 일대나 장기역 일대, 자, 이 두 군데의 지역이 가던가 아니면 일단 뭐 그다음에 아예 차라리 좀 더 멀리 구례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긴 한데, 자, 여기 같은 경우 일단 지하철역이 뭐 가까운 부분들이 일단 없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뭐 여기 뭐 아파트가 뭐 들어온다고 하면 역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볼 땐 김포 골드 라인이라는 자체가 한계가 상당히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지하철에 들어온다 했을 때 상당히 과거에 한강신도시도 김포 일대 우리가 이제 뭐 지하철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도 뭐 경전철 한번 딱 타봐서 다 모든 지하철 다 타보긴 했는데, 자, 이 일량으로도 두량으로 이 많은 시민들을 옮길 수 있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이게 특히 뭐 역에서 들어온다 해도 상당히 여기 들어온다 거리가 먼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김포 일대가 아파트가 우리가 주거가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하면 차라리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밑에 계속 짓고 있죠, 집을. 그럼 실제 보면요, 뭐 지금 이 오스타 파라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그래도 한 몇 년 이상 됐는데, 막 한강 메트로자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은 아파트기도 하고, 이 라인 보면요, 자, 여기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구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풍무동이나 뭐 사유역, 특히 이 풍무동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 또 아파트 이렇게 짓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중간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게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5호선이 들어온다 해서 뭐 5호선이 제가 볼 때는 뭐 이 한강 신도시 2차 KCC 스위치한 앞에다가 역을 딱 만들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동선이나 그다음 김포 골드라인을 피해서 뭐 지하철 노선을 만든다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좀 봐야 됩니다. 내가 살기가 좋고 뭐 공원이 있고 그런 거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속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다른 지역, 이 한강 신도시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과연 우리 아파트 입지가 좋은가? 이거는 제가 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그거를 결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 한강시나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뭐 갖고 가야 되냐, 그거는 뭐 시청자분의 뭐 판단이겠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드리기에는 솔직히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보신다면 차라리 이 풍무동이나 사우동 일대, 사우동은 뭐 약간 이제 구도시 있긴 한데 이 지역 일대를 좀 눈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자, 밑에 지금 뭐 밑에 이 풍무동 밑에 보면 이 원당 일대, 원당 같은 경우, 원당이나 뭐 당하 같은 경우는 뭐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집이지만, 그 위쪽으로 이제 검다신도시 일대부터 보면 아파트 계속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뭐 짓고 있고 옆에 막 계속 집을 짓고 있다고 하면, 인천 쪽에서도 뭐 인천 지하철 노선 연장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포 산다고 해서 딱 김포 일대만 보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가, 그런 것 같이 체크를 하고 나서 이런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안에 대해서도 머리 쓰면 옆에 김포 일대도 어느 정도 수혜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나서 그 다음에 5호선 노선까지 계산하고 좀 접근하신다 하면, 어떻게 보면 김포 내에서 뭐 그 내에서 집을 뭐 이사 가신다 하면 어쨌든 뭐 다른 지역도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비슷하게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차피 빠진 거 다른 집도 싸게 사신다는 전략으로 이사 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문의해 주신 아파트가 역세권에서도 조금 멀리 있고요. 주변에도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워낙에 많습니다. 이러한 입지 분석을 통해서 살기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수혜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부동산을 눈여겨보자라는 제안까지 조심스럽게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미덕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덕 아파트 한번 볼게요. 네. 이름이 생소해가지고 위치는 이제 목감입니다. 자, 목감 일대라는 게 좀 이제 장점이 있겠고요. 자, 금액을 한번 볼게요. 자, 금액 보니까 2억 7천 정도입니다. 자, 2020년도 이제 1월 중심 때 이제 1억 5천이 최저가였는데, 자, 거의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2억 7천 정도까지 되어 있고, 자,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를 보면요, 뭐 3억대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고 16평이다 보니까 이제 2억 7천 정도 이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33평이 6억 8천, 7억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좀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보면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죠. 신규 아파트 가격은 솔직히 제가 볼 땐 적정장 가격보다는 좀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는 호재가 있긴 하겠지만, 신안산선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 7억대 아파트라면 저는 뭐 금천까지 연결되는 신안산선,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신안산선보다는 차라리 5호선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 아까 처음에 뭐 시청자분 뭐 방화역 옆에 거기 아파트 단지 금액이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연식이 다르겠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좀 오래되어 있습니다. 자, 미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연식이 좀 오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오히려 향후에 어떻게 보면 좋은 호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호재로 말씀드리냐면, 자, 일단 이 지역만 볼게요. 목감이라는 지역이 지금 시흥이라는 지역 자체를 보면요, 지금 시흥이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확 줄여볼게요. 자, 이 능동적 중심 지역 일대 지역도 지금 지역을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시청역이 지금 빈 공터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도 지금 뭐 집을 짓고 있고, 옆에 장현지구도 지금 계속적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신현역은 뭐 지금 현재는 뭐 있지 않은 상태인데, 자, 이 서해선이라 말씀드린 소사 원시선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 밑에 보면요, 잘 안 되네요. 자,
그리고 뭐 시흥에서 가장 뭐 핵심 지역으로 지금 지를 잡고 있는 게 은계지구죠. 자,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구로 항동지구, 그다음에 부천의 옥길지구, 뭐 제가 볼 때는 뭐 트리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지역은 따로 지금 거리가 있으니까 따로 보고, 우리가 지금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요. 자, 그나마 좀 거리가 상당히 멀긴 하지만 이 능곡 일대, 장현주구입니다. 장현주구 일대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고 기반 시설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목감이라는 지역을 봤을 때는 목감은, 자, 이 목감이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지금 아파트 단지들 지금 이 중심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자, 중심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뭐 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교통이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뭐 지금 뭐 여기에 뭐 IC를 하나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찌됐든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기엔 좀 거리가 있진 않지만,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미덕 아파트는 어떤 거냐면, 자, 미덕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요, 두 개 동네 87년도입니다. 자, 연식 87년도고요. 그 다음에 3억 미만이죠. 자, 3억 미만이고, 그 다음에 총 4층입니다. 자, 총 4층이라는 거는 뭐냐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향후에 좋다. 어떤 거냐면, 자, 이 밑에 보면 목감 호반 베르디온 더 프라임 아파트 금액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 적정한 가격보다 약간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물론 신안산선이 이미 호재가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비했을 때 이 목감 호반 베르디움 더 아파트나 이쪽 밑에 뭐 오퍼스터 리움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면, 이 미덕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비를 충당하더라도 이 금액까지 못 따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면, 따라간다면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만약에 이 지역이 집값이 5억이에요. 5억인데 공사비가 한 3억 들어가요. 집을 지어서 8억, 조그만데 8억이 된다고 하면 여기 똑같은 금액이면 사업 성공이 되진 않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3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뭐 계산을 해서 가지고 사업을 진행되면 상당히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된다는 게 아니겠지만, 뭐 여기 뭐 입주자분들께 뭐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연식 4층 저층의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다. 그다음에 신안산선이 뭐 들어온다고 하면, 어쨌든 여기 들어오겠죠. 신안산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12월입니다. 정말 한 해 내내 힘들었던 2022년 부동산 시장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시장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대응 전략 체크를 하실 때 전문가의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62번, 2128-8562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쏠쏠한 부동산 투자 정보 만나보는 투자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홍천군 서면 타운하우스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가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용을 하면요.
남춘천 IC가 있습니다. 남춘천 IC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이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분양 면적은 165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상당히 넓죠. 그다음에 실사용 면적도 38.01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총 7세대로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고요. 그다음에 특징은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제 풀 옵션이 다 제공이 되고요. 자, 준공이 2022년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자, 7세대가 모두가 다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한 세대 샘플하우스만 8월달 준공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기반 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여기 뭐 투자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구조를 조금씩 변경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 1억대입니다. 그래서 1억대 좀 메리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강촌 IC나 남춘천 IC, 그다음에 설악 IC 세 군데서 모두 다 이용 가능하고요. 특히 남춘천 IC가 이제 도로가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저 남춘천 IC를 말씀드렸고요. 자, 설악 IC에서도 한 20분 정도로 차량 이동 가능합니다. 20분 정도 차량, 25분 정도 걸리겠네요. 25분 차량 이동하는데, 자, 거리는 설악 IC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비슷하게 도착 시간은 비슷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홍천 이 서면 같은 경우에는 자, 인근에 이제 도시들이 가깝습니다. 자, 춘천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평이나 홍천 같은 경우는 홍천군이죠. 홍천군청 있는 지역 또 가깝게 이제 30분 정도, 30분 내에 가평이나 충천, 홍천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고, 이 홍천은 지금 엄청 넓은데 바로 이 가평 옆에 붙어 있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거의 뭐 경기도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강원도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에 또한 이제 입지 여건 상당히 탄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이제 스키장을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스키장은 이제 대명 비발디 파크가 있는데, 자, 이 스키장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10분. 차량으로 10분 이동하고요. 여름에는 이제 우리 오션월드 이제 워터파크가 이제 10분 거리에 차량 같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옆에 그다음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도 이제 다양한 게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캠핑장이 있을 정도로 홍천강이 펼쳐집니다. 자, 이 현장에서도 홍천강이 보이는데 홍천강을 둘 끼고 캠핑장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캠핑장과 함께 그다음에 인근에 팔봉산 유원지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팔봉산 유원지와 함께 좀 더 멀리 가면 청평이나 남이섬 등 다양한 관광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서면 같은 경우 관광지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워터파크 스키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의 상권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식당들도 뭐 우리가 보면 식당도 뭐 반짝 장사하는 게 아니고 식당들도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상당히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 강원도에서 이 홍천에서도 상당히 좀 또 농사 짓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거리가 중요하겠죠. 자, 잠실에서 평일 오전 기준입니다. 평일 오전 8시 기준으로 할 때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자, 물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자, 잠실 기준으로 상당히 1시간 정도로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자,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주 5일 근무하시거나 또는 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재택근무하는데 아이들과 같이 뭐 어울리고 같이 놀기 뭐 신경도 써주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주말에 캠핑장을 놀러 다니면서 캠핑장 이동을 하고 또는 우리가 뭐 펜션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치르는데, 자, 만약에 아이들 키운다 하면 뭐 이 일대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나만의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뭐 주말에 거기서 뭐 힐링도 하고 하룻밤 자고 오고, 자, 가족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1시간 거리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쪽 일산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제 위쪽 북쪽 구간을 이용한다면 1시간 반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호재로 넘어가면요. 자, 이 넓은지의 터널이 이제 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설악면 위곡리에서 시작해가지고요. 홍천군 서면 동막리까지 연결되는 2.56km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구간인데, 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자, 설악 IC에서 나와가지고 자, 서면을 가려고 하면 길이 이쪽 이제 산입니다. 이쪽 산을 중심으로 이 옆에 경기도고 옆에 그다음에 강원도다 보니까 산 중심인데, 자, 길이 엄청 꼬불꼬불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다는데, 자, 이 꼬불꼬불한 게 엄청 뺑뺑 돌고 진짜 뭐 강원도의 그 느낌 나는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미 벌써 시간이 2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설악 IC에서. 근데 만약에 이 터널이 직선거리 터널이 개통된다면 여기 한 5분이면 끝나겠죠? 그러면 20분 단축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에서 1시간 구간이 넉넉하게 45분에서 50분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터널이 상당히 메리트 있을 거고, 두 번째, 이 서면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평으로 빠르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평 일대로 또 이용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널미지 터널이 착공이 되고 나중에 개통이 된다고 하면 자 반대로 말하면 이 지역들 집값 상승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들 하나의 호재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천의 용문과 철도가 2031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문역이 지금 현재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있는데, 자, 이 용문역에서 이 홍천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34km 구간 연결된다고 하면 이 홍천 일대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 중에서 철도망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철도망이 개통된 다음에 홍천 일대도 가격 상승을 올려줄 수 있고, 이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이 홍천의 과업 중에 하나, 주요 사업 군에서 꼭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로 지금 아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철도 지금 2031년도 개통 예정으로 보고 있는 홍천 용문간 철도가 개통된다면 홍천 일대 인구 유입 중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동서 고속화 철도 노선도 같은 경우도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이제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인천공항 속초가 1시간 51분대 접근할 수 있고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입니다. 그렇다면 자 춘천까지 상당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춘천 접근성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지금 이제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으로 보면요. 앞에 이제 특히 겨울철에 뭐 추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이쪽 우리가 보면 기반이라 하죠. 우리가 콘크리트 같은 것도 두껍게 상당히 2배 이상이 있기 때문에 냉기가 올라오지 않고 차단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썬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두껍게 유리창을 넣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 그다음에 햇빛이 남향으로 비추기 때문에 상당히 햇빛 쫙 들어온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2022년 8월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제가 내부 먼저 조감 도나가 나왔네요. 자 7개 타운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모두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한 대씩 다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보면요. 거실 넓은 공간과 함께 위에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 그 복층 공간도 성인 남성 180에 있는 남성이 서 있어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층과 높고, 그 다음에 구조가 상당히 이제 일자로 해서 직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썬룸 같은 경우도 폴딩 도어입니다. 자, 6개 폴딩 도어가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문을 쫙 열었고 봄 가을에는 열었고 이 추울 땐 또 닫아놓고 또 안에서 이제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데크 공간도 자리 잡고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샤워실 따로, 세면대 따로 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처럼 서면입니다. 서면이고 7개 세대로 되어 있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걱정되시는 분들 걱정 없이 세컨하우스 이용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직접 내부 보고 궁금하신 분들도 전화번호 있으니까 상담 전화번호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운하우스는 힐링을 하기 위한 공간인데 막상 접근하기도 굉장히 멀고 관리도 힘들고 신경 쓸 게 많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전혀 없는 타운하우스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과 함께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2번, 2128-856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투자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하남의 이제 가밀지구에 위치한 가미동 오피스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3호선 가밀역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가밀지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실상 면적은 36.93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계약 면적은 78.24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특징이 뭐냐면요. 오피스텔이 보통 많은 집들이 많을 텐데 여기는 오히려 오피스텔은 77실밖에 없고요. 오피스, 업무용 사무실이 91실, 그 다음에 상가가 87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상당히 업무 공간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상가가 더 많이 확보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바로 도보 1분 거리이기 때문에 상권이 확대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공은 2024년도 11월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면요.
이 가밀역, 자, 5급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3호선이 5급역까지 되어 있죠. 자, 5급역에서 쭉 가면 이제 가밀역이 예정이 되었고 이게 이제 하남시청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3호선 연장안이 있는데 이 가밀지구, 가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향후에 3호선 들어간다면 바로 역 앞에 위치한 업무시설이고 이 송파에서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서하남 안시를 통한다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옆에 라인과 함께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큰 장점. 그래서 이 옆에 하남 분기점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도 사통팔당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인프라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가밀지구 자체가 이제 들어오는 신도시다 보니까요. 뭐 지금 현재 특별히 허허벌판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인근 지역에 거여 마천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오금, 그다음에 옆에 이제 옆으로 가면 이제 올림픽공원 일대 뭐 방이동이나 옆에 가면 좀만 더 가면 잠실 일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잠실 같은 경우는 뭐 20분, 30분 이내에 뭐 차 밀리지 않는다면 빠르게 또 잠실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이쪽 보면 또 대학병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마산병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가밀지구가 또 장점이 뭐냐면요. 자, 여기 자 가밀이라 제가 써놓을게요. 자, 이 지역 인근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게 둘러싸여 있냐면, 자, 옆에는 하나 광암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위례, 남위례 이렇게 뭐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위례 신도시 각각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업무지로서 상당히 옆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거여, 마천, 누탄도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하면요, 상기 신도시죠. 자, 교산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말하면요, 어마어마한 굵직한 대형 단지들, 대형 뭐 뉴타운이나 신도시 가운데에 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서로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호지로 넘어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호선 하남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5급역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가밀지구 연장하고 그다음 교산 신도시를 지나서 하남시가 연결되고요. 자, 위로 가면 지금 8호선이 지금 연장이 됐죠. 8호선은 지금 연장이 됐죠. 5호선이죠, 참. 예. 5호선이 연장이 됐죠. 자, 5호선이 연장이 됐고, 밑에 3호선이 있으면, 이 일대가 동그랗게 이제 서클, 어떻게 보면 지금 2호선처럼 동그랗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밀지구가 이제 향후에 연결되면 위 미사지구나 교산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위례 신도시도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호재는 이겁니다. 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도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임창동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해가지고 이 세종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연결된다 하면 바로 구리 옆에 이제 하남 일대이기 때문에, 자, 이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 밑에 라인이 있겠죠. 그래서 하남 이제 접근성이 있으면 세종까지, 즉 다른 지역까지도 빠르게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2025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 하남 가밀동에서 출발합니다. 가밀동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 양평군 양산면까지 연결되는 27km 구간인데, 자, 이 하남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연결된다 하면 교산 신도시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안성구리 이쪽 연결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세종과 또 연결됩니다. 서울 세종 연결되면 또 교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면 다른 지역까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쪽에 보면 제2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옆에 있죠. 제2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 있는데 이 제2순환고속도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교산 신도시가 2027년도 순차 입주 예정으로 해서 이제 교산 신도시도 이제 곧 이제 사업을 이제 뜨겠죠. 그래서 착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사 이제 진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자, 이 교산 신도시는 어마어마한 굵직한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밀지구에 바로 옆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건 하나의 큰 이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쪽이죠. 왼쪽 라인에는 이제 서울 성파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여 마천 일대 뉴타운 지금 착공 예정이고 이미 진행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뭐 파크테일 2단지 같은 게 이미 지어져 있고요. 뭐 존치 지역도 일부 지역은 있긴 하지만 뭐 보통 이제 지역별로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여 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착공이 또 진행되고 하나하나 완성이 된다 하면 이 우측 라인의 가밀지구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건물 특징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 보면요. 11월 중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밑에는 이제 상가 라인 들어있고요. 옆에 오피스텔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자, 판교처럼 가로 공간이 쭉 펼쳐져 있고 옆에 이제 오피스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오피스 공간이 옆에 나와 있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도보 1번 거리가 예정이다. 그래서 1번 거리라는 것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 시설, 뭐 파티션 나누고 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상 면적 36.93제곱미터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간, 주차 대수도 178대로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여기 장점 같은 게 뭐냐면요. 오피스하고 오피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오피스 같은 경우는 또 주거 같은 경우는 낮에는 또 차량을 갖고 나가죠. 그 다음에 또 밤에는 또 상가들은 또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업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밤에도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많다 보니까 주요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상가하고 오피스와 오피스텔이 반반 있기 때문에 주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공간도 오히려 더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금액이죠. 자, 예상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자, 3억 1천만 원이고요. 3억대에 오피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임대는 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일 때 월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주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1억 9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9천만 원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는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리나 그런 것들 관련돼서 이자율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또 1대1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서 가밀지구 내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향후 역세권으로서의 입지 가능성과 함께 또 업무지로서 매력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이다. 여기에 호재들까지 모두 채워서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 만나봤고요. 정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 아파트에서도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의 서초구의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보다 0.74% 하락해서 2021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송파구와 강남구의 낙폭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강남권의 전세값이 추락을 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의 하락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씨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이 됐는데요. 시장의 겨울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동산 시그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지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하신 후에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지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지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